안녕하십니까. 콩팥건강지킴이 법인연세내과 이동영 원장입니다. 제가 비욘디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요약, 압축해서 엑기스만 보여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무심코 먹는 음식, 콩팥이 망가지고 있다. 오늘 시간에는 인과 칼륨에 대한 내용입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의 시기는 이렇게 압축이 되는데 중요한 게 네 번째, 만성 콩팥병 환자는 주기적으로 칼륨 농도를 확인해서 높으면 칼륨 섭취를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인 섭취도 적당량만 복용을 하고, 피검사에서 인 농도가 높으면 시기도 조절해야 하지만 결국은 약을 드셔야 된다. 콩팥병은 환자 시기의 핵심이 뭐냐? 네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분, 염분, 인, 그 다음에 칼륨 섭취.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과 칼륨인데, 인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먹어야 인을 적게 해서 먹을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칼륨을 많이 먹으면 이제 심장마비까지 이르게 되는 아주 심각한 합병증 부작용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칼륨 섭취량을 좀 줄일 수 있겠느냐 하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식이 조절에 있어서 만성콩팥병 환자의 식사는 그 만성콩팥병에 일단은 진입을 하게 되면 각 단계별로 먹을 수 있는 인과 칼륨의 양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 과학적으로 콩팥에 좋다고, 이거 먹으면 콩팥이 좋아진다라고 알려진 음식이라든지,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 저하된 거를 지연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음식은 없습니다. 약이 아니라 음식은 없습니다. 그래서 콩팥병 환자라고 하면 주변에서 콩팥이 좋다고 해서 여러 가지 막 권유를 해주시고 건강식품도 해주시고 민간요법 권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반드시 저희 같은 신장내과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성콩팥병 환자는 식사를 굉장히 조절하는 게 중요한데, 특별히 만성콩팥병 환자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런 단백질 섭취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섭취를 하고 나면 요독이라는 노폐물이 생기는 거죠. 요독이라는 건 쉽게 말씀드려서 소변독이라는 얘기인데, 이 요독은 대부분 단백질의 대사산물들이 나오는 경우에 콩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에 분해된 물질들이죠. 이런 것들이 콩팥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단백뇨가 나와서 몸에 단백질이 부족한 것 같지만 단백을 더 많이 섭취를 하게 되면 오히려 콩팥에 더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콩팥이 더 빨리 망가지게 되는 조금 역설적인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량을 줄여야만 되는데, 문제는 이런 단백질 섭취량을 또 너무 줄이게 되면 영양 상태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사망 위험이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먹고 얼마나 줄일 거냐는 정말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고, 만성콩팥병의 그 단계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투석에 이르는 말기진부전 환자이신 경우에는 오히려 단백질 섭취를 조금 더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건 인입니다. 인은 칼슘 감가뼈의 주요 성분이 되고요. 이 인은 적당히 복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도하게 인을 섭취하거나 아니면 인 대사가 원활치 않게 되면 뼈 대사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또 여러 가지 혈관 합병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콩팥병 환자들은 식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저희가 인 섭취 제한 또는 인 섭취를 조절하라. 대표적인 인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이런 것들인데, 이 중에서 이런 음식들도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콜라 같은 탄산음료, 사이다 이런 것들, 그 인공 첨가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이 특별히 인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한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성콩팥병의 단계별로 몸에서 인이 빠져나가는 양이 틀려지는데, 일단은 하루에 식사를 통해서 들어오는 인의 총량을 1500mg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변으로 한 600mg 정도가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나머지 900mg은 어디로 빠져나가야 하는가? 더 끝에 보시는 이 콩팥을 통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콩팥 기능이 비교적 정상인 1단계에서 2단계 정도의 초기 만성 콩팥병 정도라면 900mg가 그대로 다 빠져나가게 되니까 900 더하기 600 해서 1500mg가 전부 다 제거가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인이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3단계 이후로
시작이 되면 점점 콩팥을 통한 인 배설량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3단계일 때 700, 4단계일 때 600, 5단계일 때는 500 미만, 그리고 심지어 말기 신장병에 도달하게 되면 아예 제로 안 나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콩팥을 통해서 배설이 안 된다면 변을 통해서 600만 배설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900mg은 고스란히 매일 우리 몸에 쌓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인이 몸에 쌓인다고 해서 그럼 도대체 뭐가 나쁜 거냐? 인 수치가 높게 되면 저 맨 위에 나비 모양의 장기가 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갑상선입니다. 갑상선 뒤쪽에 이렇게 동그란 점같이 4개가 보이실 거예요. 저게 부갑상선이라는 겁니다. 부갑상선은 몸 안에 있는 칼슘과 인 대사를 조절하고 비타민 D 대사를 조절함으로써 뼈 대사 를 조율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내분비 장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 수치가 올라가서 피 속에 인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이유는 아까 변으로 빠지는 거 말고 콩팥으로 빠져야 될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고스란히 몸에 쌓이고 그것들이 피 속으로 번져 나가면서 고인산 혈증, 피 검사를 해보니까 인 수치가 높아지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것들이 이 부갑상선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인 수치가 높다는 시그널을 보내주면 부갑상선에서는 몸 안에 있는 칼슘을 모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칼슘이 인과 결합해서 몸 밖으로 인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하는 이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칼슘이 그럼 어디서 올까요? 우리 몸에서 칼슘이 가장 많은 장기 어디입니까? 뼈죠. 그러면 이 뼈에서 칼슘을 녹여내서 뼈 밖에서 이 혈관 쪽으로 칼슘을 유입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과 인이 결합을 해서 뼈의 혈관을 통해서 나가려고 이렇게 복합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과도해지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연조직이나 혈관벽에 쌓이면서 이 심혈관계에 이 순환 장애가 일으키게 되는 이런 역할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뼈에서 칼슘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뼈가 약해지겠죠. 뼈의 강도가 약화되면서 골절의 원인이 돼요. 그리고 또 이런 그 합성을 증가시키는 원인 중에 하나가 콩팥 기능이 떨어지면 비타민 D 합성이 저하가 되고요. 이런 것들 자체 때문에도 장관에 있는 칼슘의 흡수를 또 저하시키는 이런 시그널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기지 않고 계속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콩팥 기능이 정상이 25% 미만으로 저하된다. 만성 콩팥병 한 4단계 이상에 접어들게 되면 아주 타이트하게 인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뼈에도 문제가 생기고 혈관에도 문제가 생겨서 이런 합병증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인산혈증, 피 속에서 수치가 얼마면 인이 높은 거냐? 정상 수치는 2.5에서 4.5, 5 정도를 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5 미만으로 유지하는 거를 우리가 목표로 삼고 있고, 특히나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하는 환자들은 3.5에서 5.5 정도로 정상 범위로 인 수치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에는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을 드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인 감소 치료는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식이요법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인이 높은 음식을 이제 피하는 방법이죠. 특히나 이제 유제품, 가공식품, 탄산음료 같은 이 주요한 이 3가지를 피하는 걸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식이요법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인결합제라고 먹는 약을 복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환자들이 상당히 먹기 힘들어 하시는 약 중에 하나가 이 인결합제입니다. 왜냐하면 알약 자체가 크고 굉장히 소화장애가 심합니다. 변비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알약 자체 제형이 큰 것 자체가 굉장한 큰 제한을 주죠, 사실은. 그래서 이 인약을 드시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셔야 되는 이유는 식이요법만 가지고 충분치 않은 경우가 많다. 특히 이거는 콩팥병이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더 심해진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이요법과 인결합제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는 투석을 통해서 인을 제거해야만 하는데, 문제는 일주일에 3번 4시간만 가지고는 항상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시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하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매일 투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석하지 않는 날에는 반드시 식이요법을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 수치가 높은 것 자체가 투석하는 환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만성 콩팥병 환자에 있어서도 그렇고 인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망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 수치 높은 게 뭐가 대수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인 수치가 조절이 안 되면 여러 가지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조기 사망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아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인을 복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백질을 하루에 100g을 복용을 한다면 인은 하루에 한 1200 정도를 복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미 음식을 통해서. 그러면 인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식이 제한을 시작하면 문제가 뭐냐면 단백질 섭취량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단백질 섭취가 줄어든다는 건 뭡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진다는 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웃긴 게 인 섭취 제한을 위해서 단백질 섭취를 제한했더니 단백 수치가 아래로 점점 떨어지면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래서 좋지 않은 영양 상태 때문에 예후가 나빠지는, 오히려 조기 사망이 되는 이런 아주 역설적인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실제로 3만 명의 혈액투석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3년 동안 인수치 잡으려고 식이단백질을 제한을 했더니 이런 군이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수치는 올라가도 문제예요, 떨어져도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식사를 하면 좋겠느냐? 그 만성홍파병의 단계, 정상 1단계, 2단계, 3단계를 통해서 처음에는 1000까지 먹을 수 있다가 2단계 이상 넘어가면 800, 그 다음에 500까지 제한을 하는데, 문제는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 단백질 섭취량은 처음에는 줄이다가 오른쪽 맨 끝에 보시면 혈액투석이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는 1.2에서 1.4까지 섭취량을 오히려 늘리라,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양 상태가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게 더 발생을 잘 되기 때문에 잘 먹는 쪽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 피라미드라는 건 뭐냐? 단백질을 섭취하면 어차피 인은 들어오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단백은 섭취하면서도 그 성분 중에 인은 좀 적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느냐? 그래서 이 인 피라미드가 나오는 겁니다. 피라미드 아래에 있는 여기 보시면 달걀의 흰자는 단백질도 있지만 인은 적어요.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드시게 되면 단백을 섭취하지만 인은 좀 적게 섭취할 수 있고, 맨 위에 저런 탄산식품들이나 그 첨가물들이 있는 것들, 그 다음에 딱딱한 파마산 치즈, 체다 치즈 뭐 이런 것들, 견과류, 우유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도 들어오지만 인이 풍부하기 때문에 피라미드 아래쪽에 있는 단백질을 많이 드시면 좋겠다. 두 번째는 같은 단백질 요리라 하더라도 보일링, 삶는 거요. 삶으면 인이 훨씬 많이 파괴가 되고 단백은 남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 음식을 드시더라도 가능하면 삶아서 드시기를 저희가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단백질이라 하더라도 이게 포스포러스 프로테인 레이쇼라 그래서 인과 단백의 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 양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단백질 복용을 권장을 하는데, 이게 10 미만이면 양호하다, 비교적 섭취가 적은 단백질이다. 그 중에서 제일 좋은 거는 맨 위에 보시는 것처럼 5 미만, 아까 말씀드렸죠? 계란 흰자, 돼지 껍데기, 이런 것들은 인 단백질 비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 인이 적은 단백질,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단백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5에서 10 사이가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고기류입니다. 고기와 생선들, 이런 것들은 비교적 양호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삶아서 드시면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에서 15, 약간 올라가는 정도인데 가공식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소세지라든지 땅콩 버터, 뭐 참치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씩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견과류, 말씀드린 것처럼 견과류에 속하는 것들, 그 다음에 콩 종류는 15에서 25.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단백량에 비해서 인 수치가 좀 높아지는 것들이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높은 것들이죠.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유제품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거는 저지방 우유와 피칸. 우리 뭐 피칸파이 만들어 먹을 때 그 피칸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단백에 비해서 인 비중이 높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피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혈액투석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염분은 2g, 칼륨은 2000에서 2500, 인은 800에서 1000 정도를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